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9월 9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전 국민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나는 대상자가 아니냐? 이런 이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는 최대한 수용하고 가능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꺼내놨는데요. 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완주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책위의장 박완주입니다. 네, 박 의장님이 이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민권익위 이의 신청 받기 시작한 지 이틀 기준으로 보면 2만 5천 건인데요. 17일 그러니까 6시까지 보면 총 3만 6,358건. 네, 상당히 누적입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 중에 상당수가 가구 구성 변경 관련 이의 신청이 한 15,800건인가 절반 정도 이상이 가구 변경 이의 신청이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예상했던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관련돼서는 한 만여 건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의 신청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네. 그러면 자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런 이의 신청에 대해서 최대한 구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역 가입자들의 이의 신청이 예상되고요. 또 가구 변동에 따른 뭐 이의 신청도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심리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전 국민 88% 그러니까 12% 상위 12%라고 하지만 수도권은 그게 전 국민 평균이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이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아무래도 집은 높고 소득은 높아서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은 갖고 있고 소득은 없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왜 옆집은 뭐 집도 있는데 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만 요인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신청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의장님께서는 그 최대한 포괄적 수용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 이 신청이 기준일이 6월 30일이고 지급 신청일이 9월 6일이니까 이제 벌써 이제 그 대상자 선정하고 이제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많은 게 지난번에도 한 40만 전 국민 줄 때도 한 40만 이상 정도가 그 가구 구성 변동에 따른 예를 들면 6월 30일 이후에 출생도 있고 이혼도 있고 뭐 사망도 있고 입양도 있고 장기 해외 출장 이제 갔다가 입국한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을 준다고 할지라도 발생할 수 없는 이러한 범위와 건강보험 아시다시피 기준이 19년도 기준이 이제 반영돼서 됐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상당히 지역가입자들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통상 행정이 이 신청하는 사람한테 뭐 본인이 뭐 증명해라 적극적으로 이게 아니라 행정에서 역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최대한 이러한 부분들
수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당의 입장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의장께서도 지금 최대한 포괄적 말씀하셨고 홍남기 부총리도 만약에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가능하냐는 말 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기준을 또 설정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들여다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왔지만 행정력으로 준비를 선별을 해왔지만 그게 딱 88%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87.9니 뭐 또 이 신청이 되면 더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혹여 뭐 대상자가 늘어나서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예산이 확정적이어서 또 못 받는 이런 논란은 없을 거다. 최대한 더 많은 분들이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추석 전에 최대한 과제입니다. 네네네, 그러시군요. 그 유의 신청은 11월 12일까지 받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2달 뒤네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29일까지 뭐 신청을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고 이제 11월 12일까지는 이제 이의 신청, 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구 변동이나 뭐 특히 이제 권보 관련, 뭐 소득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늦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충분하게 11월 12일까지 이 신청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11월 12일까지 이 신청 받으면 그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요것은 실무당정에서도 11월 12일하고 일반적으로 12월까지 쓰라고 하면 이 신청 받고 열흘 지나면 예를 들면 11월 20일에 확정을 냈다고 치면 그러면 한 달 열흘 동안 이걸 다 쓰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 또 이러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충분히 수령 후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이 신청 없이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연말까지 쓰는 이런 시기를 설정한 것처럼 이 신청에서 지원금을 받는 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확보해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당정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한 사람들한테 그 사안별로 판단을 해서 지급하되 기준점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점은 생기는데 만약에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를 안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그건 동일 기준을 적용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게 이제 선제적 행정인데 동일한 상황에서 그런 유사군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에서는 추가 행정력이 필요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잠정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적극 행정을 피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구제하고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주 기자님, 근데 이런 의견도 나올 법해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행정력으로 또 기준 새로 설정하고 이의 신청 받아주고 지급하고 또 뭐 사용 기간 또 늘려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요, 이 행정 비용이라든지 생각해봤을 때 차라리 그냥 나머지 12% 다 줘버리는 게 어떻겠냐. 복잡하지 않게. 뭐 그런 논쟁을 이 과정에서 국회 추경 짜는 과정에서 여야 그다음에 우리 여당 내에서도 그다음에 당정이 그런 논의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거는 전 국민에게 상생기금을 주면서도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야당과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어쨌든 코로나로 발생된 이 소득 격차 이러한 부분도 재정이 좀 메꿔줘야 되는데 똑같이 나는 그런 효과가 없는 건 또한 사실이고 그래서 정부는 이제 80%를 제출했던 거고 여야가 이제 상당 부분
1인 가구라든지 맞벌이 가구들을 구제하면서 88%라고 하는 이런 지급 대상을 합의해서 처리하게 됐던 것이죠. 말씀처럼 뭐 행정 비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지만 좀 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이 했을 경우에도 예.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신청 대상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요번에는 이제 지역 가입, 건보 가입하신 분들이 추가로도 그래서 행정력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선 요 부분들을 경계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신청 받아주면 근데 원래 국민 88% 지급에 맞춰놨던 예산보다 초과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산이 초과돼도 그 대상자까지 해서 지급하는 데는 차질 없게 이게 딱 뭐 88점 이렇게 맞춰놓은 게 아니라 뭐 이제 추계할 때도 88.7인데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상 뭐 1, 2% 정도 이게 14주 정도 들어가니까요. 한 뭐 1,400억에서 2% 올라간다고 해도 한 3,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그 부분들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고민정 의원이요.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도 지급 대상 아니다. 아예 그냥 차라리 전 국민에게 다 지급했으면 좋았을 걸 아쉽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아니 나라에서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정책적 이런 판단을 할 때 유한한 어쨌든 세금을 갖고 배분할 때 여러 가지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하고 정부하고 논의가 됐고 또 야당하고도 어쨌든 추경해서 이렇게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요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서 최소한 뭐 90% 정도 9대 10 정도 하면 국민들도 10% 상위 10%에 대해서는 조금 자산이나 뭐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 여유가 있고 뭐 보고서에 의하면 보도도 됐지만 상위 20%는 자산 소득이 줄어들지 않고 하위 분위에서 상당 부분 감소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정도는 국민들이 상위 10%가 받지 않고 대신 뭐 어쨌든 캐시백이라고 하는 간접 방식의 이런 부분 해서도 조금 보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더 경계점에 있는 분들이 억울함 없이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곧 추석 다가오는데요.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당정 차원에서 뭐 지원 방안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여러 번 당정 관련돼서 제가 정책조정위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주로 아무래도 회복자금 90% 이상 소상공인한테 지불을 하고요. 10월부터는 이제 법에 의한 손실 보상도 있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이나 국세 환급금 신속 지급이라든지 세제 지원도 있고요. 사회보험료나 좀 공과금 부담 이런 부분 좀 완화한 부분 특히 이제 뭐 추석 전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대출 뭐 몇 번 여러 번 기사도 나왔고 정책에서도 발표했지만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자 유예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러한 부분도 조만간 당정을 통해서 좀 지원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회장님 저 인터뷰 끝내기 전에요.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 요즘 고발 사주 의혹 좀 시끄러운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뭐 김웅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 하긴 했는데 뭐 명확하게 뭐 어떻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니까요. 저는 이거는 윤석열 후보 문제가 아니고요. 뭐
사실은 검찰이 이걸 작성한 사람이 검찰인지 규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럼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전달받은 건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예. 저는 김용 의원이 좀 더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검찰의 뭐 지금 거명되는 그분이 작성을 했는지 예. 그 웹분이 작성을 했는지 누가 실제로 작성을 했다면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고요. 지금은 감찰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중간 전달자가 기억을 못하겠다 뭐 아리송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좀 이제 수사 단계로 전환을 해서 검찰 내에서는 누가 개입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정확한 물증은 뭐 아무래도 그 김용 의원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여태 여러 검사 관련된 사건에 보면 전부 다들 결정적인 증거물인 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뭐 네네.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뭐 이 명백한 그게 뭐 범죄가 될지 여부를 떠나서 물증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부터 확보해서 밝히고 조금 더 김웅 의원님 책임 있게 누구한테 받았고 누구한테 전달했고 명확한 거는 합리적 의심인 거는 그거를 어쨌든 고발에 사용했다라는 거죠. 예. 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거꾸로 뭐 여당의 정치 공작 이런 정치 논쟁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예.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로 제대로 일을 했는지 정말로 정말 검찰 역사에 정말 새로운 진짜 예. 기록을 세울 수도 있는 네. 어마무시한 일을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예. 부분은 검찰 내에서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수사하고 그 모든 관계자들은 경찰에 협조를 해야 되는 예.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